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러와 제 139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자녀들과 여행할 때 부모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어. 여러분 뭔가 좀 잡히세요? 오늘은 여행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서 해외여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우선 볼까요? 작년 연초 1월, 2월 뭐 이때는 한 달에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 숫자가 한 14만 명, 13만 명, 14만 명 이 정도 됐었습니다. 작년 8월 달로 오면서 70만으로 늘었고요. 작년 12월 달로 오면서는 139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비해서 연말에 한 10배 정도 해외 출국자가 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 늘었죠. 그죠? 한 해 사이에 엄청 늘었고, 금년에는 벌써 50% 정도가 늘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 2019년에 비해서는 한 23%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갔었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걸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여행은 한 82%가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해외여행은 35%가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과거에 역시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또 여행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행이 늘다 보면 효도 관광도 늘게 되겠죠. 다 큰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 이걸 그냥 통칭 효도 관광이라 그러죠. 상당수는 그 비용을 이제 자녀들이 내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성인 자녀와 부모가 나가는 경우 이게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 자료를 보니까요. 하나 투어 통계가 있는데 성인 자녀를 동반한 여행, 이게 효도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012년도에는 하나 투어 관광객 중에 이제 16.6%였는데 2017년에는 18.6%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은 거죠. 반면에 아동 자녀를 동반한 여행, 애들을 데리고 가니까 이건 효도 관광은 아니죠. 그죠? 2016년에 12년에 19%였던 것이 이것은 16.5%로 2017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동반 여행은 줄고 대신에 성인 자녀 동반 여행은 늘고 효도 관광이 늘어간 거죠. 왜 효도 관광이 늘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니까 해외여행을 쉽게 떠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좀 없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인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엑스피디아라는 그 관광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 효도 관광 베스트 5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베트남 다낭이 1번이고요. 한때 베트남 다낭에는 하루에 200명 수용하는 비행기가 25대 등 정도가 내렸다고 하니까요.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만 하루에 25대가 다낭 공항에 착륙을 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또 일본의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 또 일본의 교토가 또 있네요. 일본 효도 관광하기 좋죠. 왜냐면은 가깝고 싸고 그리고 이제 좀 편하게 쉴 수가 있잖아요.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대만의 타이페이
예, 이것도 가볼 만하죠. 되게 이제 가까운 곳을 이제 추천했네요. 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이것도 사실은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일본 우회, 북한 우회 잠깐 가면 됩니다. 양양공항에서 출발을 과거에 했었는데 양양공항에서 뭐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상당히 이국적인 정치가 있잖아요. 이게도 가볼 만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련과의 관계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주춤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행을 가다 보면 부모님들이 여행 그 자체를 좀 즐기시고 그걸 준비하는 아이들이 격려를 해야 되는데 가끔 엉뚱한 말을 하시고 엉뚱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행이 좀 냉랭해지고 심지어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다 그래요. 예. 인터넷에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떠돌아다니고 그 금기에 대한 조회수도 엄청나게 좀 많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학습관을 이용하는 MZ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금지어가 동의하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조사해 봤습니다. 저는 7월 12일부터 한 일주 간격으로 일주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240명에게 구글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인터넷으로 5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률이 24%가 되겠네요. 예. 10개를 보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부모의 금지어 10개를 보내고 그중에서 당신이 얼마나 동의하느냐 매우 동감이다 그러면 이제 5점을 주고 5점 척도입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면 1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10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 3입니다. 베스트 3 제일 많이 동조를 받은 그런 항목 1번이 이 돈이면 집에서 해 먹는 게 낫다. 기껏 부모님 모시고 일본이도 동남아시아를 가서 또 현지 음식도 먹고 뭐 이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먹으러 왔냐 이 돈이면 집에서 해 먹는 게 낫다. 2번이 돈 아깝다. 3번이 겨우 이거 보러 왔냐 겨우 이거 보러 왔냐 저 김 빠지는 말씀이죠. 야, 그 뭐 제대로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파리로 가야 됩니까? 모스크바로 가야 됩니까? 이야, 그렇게 멀리는 못 가지 않습니까?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또 어르신들은 또 건강도 염려가 되잖아요. 네 번째는 뭘까요?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건 무슨 맛으로 먹냐? 아직 멀었냐? 음식이 달다, 음식이 짜다, 조식이 이게 다냐? 물이 제일 맛있다. 다 같은 맥락이네요. 돈 아깝다, 왜 나왔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여행을 왔는데, 자꾸 왜 왔냐? 이거 보러 왔냐? 돈 아깝다, 한국 돈으로 얼마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이들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냥 좋다 그래야 되거든요. 응답자들이 스스로 제시한 그런 문항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어머니 뭐 먹을까요? 아버지 뭐 드고 싶으세요? 이러면 뭐 들고 먹고 싶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너 먹고 싶은 거 뭐 다 좋아. 그래놓고 뭐 하면 뭐 짜다 맵다 뭐 예, 맛없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종업원이 다 듣고 있는데 맛없다. 그 옆에 또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남아 직원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시든지 행동을 하시든지 다음번에 친구하고 갈 테니까 돈으로 줘. 이런 얘기. 예, 이런 얘기. 야,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효도관광 잘 따라다니시고 그다음에 또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100세 생일잔치까지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모시고 뭐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데 처음이다. 이렇게 뭐 희한한 데가 다 있구나. 근데 전에 갔던 데를 또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말씀해요. 야,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아직도 안 데려왔냐? 나 처음이다. 약간의 치맥기가 있으신 거죠. 예. 어쨌든 즐겨주시니까 좋으시더라고요. 나오길 잘했다 말이죠. 나오니까 또 이런 것도 먹어보지.
이런 맛없는 것도 먹어봐야 여행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내 조용관장의 좌우지간입니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소크라테스의 효도에 대한 말씀이네요. 예. 여러분 이번에도 배우러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